어제 국회에서 다양한 발언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운용위부터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아 합창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야당 의원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목부터 직접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다수가 그 정책에 대해서 현재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 얼마입니까? 집값 평균이 글쎄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집값이 얼마입니까?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뇨.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네,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뭐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두 번, 세 번 모르면 대답하십니까? 아니,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 하십니까? 10억 넘는 거 아시면서 예? 모른 척 이 하지 자리에서 지금 마십시오. 제가 장난합니까? 자, 집을 최근에 처분하셨죠? 얼마의 차익을 얻으셨나요? 네, 정확하게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한 15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는 3년 만에 5억을 버는 것이 그냥 기억도 안 나는 수치라 한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얘기합니까? 15년 전보다는 얼마 오르셨는데요?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3년 전 지금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아파트가 올렸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그래서 올랐습니다.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너무 좀 하세요. MB 정권 때 마이너스 3%예요. 어느 정권 탓을합니까?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니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자, 김정재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고성에 가까운 말싸움을 벌였는데 하나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말싸움의 시작, 감정이 격화됐던 그 시작은 야당 의원이 서울 평균 집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데 노영민 실장이 대답을 안 하면서 말싸움의 시작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집값 평균값을 모르고서 대답 안 한 게 아닌 걸로 보여요. 뒤에 10억이라고 답이 얘기했죠. 나왔잖아요. 사실상 거의 근접해 있죠. 지금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집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나 부동산 정책을 이제 23번, 4번 이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죠. 그러면서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이제 9억을 넘었다 이런 게 여러 번 이제 보도가 됐었고, 사실 이제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강북까지를 다 포함하더라도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넘을 정도로 지금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 오르다 보니까 아마도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직접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조금 불리한 뉴스다. 또 10억이라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망설인 것 같은데, 사실 촉발한 가장 핵심적 이유는 그것보다 오히려 본인의 집값 차익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김정재 의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된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전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동아일보가 아주 상세하게 각 정권마다 지금 노영민 실장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올랐는지 그걸 이제 비교해놓은 표가 있던데 보면 최초 구입할 때가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인데 2억 8천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임기 끝날 때 그게 4억으로 오릅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 2012년도에 4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MB 정부 때는 5천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이제 거의 올랐다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크게 오른 게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 이미 끝날 때 2016년도를 보니까 그때도 5억 원으로 그때도 한 5천만 원 정도 오릅니다. 한 예. 4년 동안. 그럼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5천만 원씩밖에 9년 동안 오른 거네요. 1억 정도 오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예. 4년 동안 팔 때가 11억 3천만 원이었으니까 약 한 6억 정도 오른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4년 동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재 의원도 그 지점을 지적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노무현 실장의 이제 어떤 반론 내지 해명을 듣고 싶었던 건데 거기서 자기가 차이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그렇게 폭발한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지금 이재명 국회 반장, 청와대 반장 출신이 지적하고 있는 싸움의 포인트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때 6억 올라놓고서 그리고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이 다 오른 걸 뻔히 알면서
현 정부에게 불리한 것에는 답변을 안 하는 이른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청와대 비서실장도 사람이라 그 의원이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곤란하거나 또 그 의도에 말리고 싶지 않으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동문서답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요, 정권을 떠나서 모든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거의 다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김정재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야당 의원님들도 노영민 실장에게 이 아파트 시세,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제 동원해서 질의를 했었던 걸로 보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렇게 된 것처럼 정치 공세로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판단을 하고서 이렇게 디펜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청와대 실장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죠. 예. 중요한 건 야당 의원님들도 정치 공세를 이렇게 하실 거면 한 반쯤 하시고요. 나머지는 대책과 대안을 좀 내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김정재 의원님 재선 의원이시고 평소에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는 걸 보면 참 이렇게 잘 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야당 의원이신데 윤희숙 의원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윤희숙 의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초선 의원의 윤희숙 의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본인도 내가 어제 너무 흥분해서 몰아치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그래 10억입니다. 왜요?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 못하고 그냥 입씨름만 하다가 끝나버려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야당 의원이 그냥 막 공격만 한다. 비판만 한다. 이렇게만 지금 아마 이미지가 되었을 때라서 김정재 의원으로서도 내가 어제 좋은 점수 못 땄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고 정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도 예. 필요한 일이지만 그를 통해서 대안과 제도 개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예. 그런 의원의 모습을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의 어떤 발언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왜 우리 정부만 갖고 뭐라고 하느냐. MB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올랐다라고 발언해서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이 정말 과연 그랬을까? 이른바 팩트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제 삼았던 MB 때도 올랐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3.16%로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값이.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10.45% 올랐고요. 가장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됐던 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현 정부의 부동산 값이 서울에 56.58%와 28.26%가 급증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KB국민은행 자료발로 여러 조간신문들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님,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실 다선의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이 데이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발언했다라는 논란이 일 정도의 발언을 했다라는 게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 혹은 전 정권에게 탓을 돌리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어제 노 실장의 답변 태도나 내용은 이 정부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되면 내도, 잘못되면 남 탓, 그리고 불리하면은 절대 인정하지 않기. 이 정부의 이제 성격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김용태 의원님, 개인 견해입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어제도 사실 노 실장이 저렇게 우리 김정재 의원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답변을 하고 국민들한테 납득을 얻으려고 했으면 이랬어야죠. 집값 오른 거 맞다. 그런데 집값 오른 게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사실 여러 대책들을 세워왔지만 미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지금 엄청난 큰 대책을 내놨으면 기다려보자. 국민들이 지금 말하는 건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정을 않고 저렇게 딴소리 하니까 더 짜증나고 열받는 거죠. 저는 하여튼 지금 이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남 탓하고 심지어는 방역에서조차도 남 탓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들한테는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정부를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결국 내가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